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애매한데 뭐랄까,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눈부시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또다시 잠을 들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날은 어머니도 저처럼 배가 고프시면서도 밥 한 끼 안 먹고 서로 간에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 한 것 마냥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저도 잠에 들었답니다. 어둑한 밤이 아니라 따사로운 봄 햇살이 한가득 품고 있는 그날 한 오후에 점심시간대쯤이었는데요. 저 어머니는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는 항상 잠을 자시면요, 끙끙 앓으시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주무시는 걸 봤을 때 저 못지않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난이라고 불리는 그 그림자에 드리워져서 그렇게 잠을 설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늦은 새벽 늦게까지 리모컨을 부여잡고 마치 무슨 해답이라도 발견을 하려는 듯이 이리저리 리모컨 채널을 돌리시면서 그냥 오래전에, 아주 예전에 보았었던 드라마들을 다시 챙겨보시다가는 쉼없이 터벅터벅 주무시는 걸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1월 오후였습니다. 저도 잠이 들었었는데요. 꿈속에서 말이죠, 여동생과 함께 어느 한 낯설지 않은 예전에 저의 동네 어렸을 적 그 골목길 안에서 둘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그 어렸을 적 나이에, 어린 나이에 꿈속에서 말이죠. 저와 여동생은 국민학생이었고요. 그때 남모르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요. 여동생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심결에 그렇게 담배를 서로 맞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번뜩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쟤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내용의 주제의 말만큼 아버지! 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주변을 훑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꿈속에서 아버지라도 나타난 건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아버지는 꿈속에서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희한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꿈을, 이런 이상한 꿈을 또 꾸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라기보단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부르면서 왜 나는 꿈에서 깨어나게 된 걸까? 그리고 왜 꿈속에서 여동생과 내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해봤었던, 왜 담배 피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쁜 뒷골목에서 그렇게 피우고 있었을까? 실제로 저랑 여동생은 담배를 피질 않습니다. 펴본 적도 없고요. 제가 호기심에 중학생 때 한번 겉담배를 한번 폈다가 나중에는 안 피게 되었지만 말이지만 지금도 담배는 안 피고 있고요. 희한했어요.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여동생과 나이가 어렸을 적에 그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말이죠, 주변을 훑어보고 시계를 다시 봤더니 오후 3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잤으니까 한 2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목소리가 저를,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훈육 아닌 훈육으로 그렇게 언성을 피우시면서 목소리를 부르짖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 안방의 문을 빼꼼 열면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역시나 새근새근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잠결에 아버지! 이러면서 눈을 떴거든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을 때도,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을 때도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꿈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희한하죠? 지난 1월에는
하루 온종일 꿈속에서 아버지를 연이어 만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동생과 함께 있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뒷골목 어디 한 군적 구석에서 몰래 어른들이 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그 담배를 피고 있다가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혹시 혹시 꿈의 해몽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한번 댓글로 좀 달려주시겠습니까? 아무튼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에게 하들짝 놀라서 깜짝 놀라 아버지! 라며 이렇게 꿈에서 깨어났던 나날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리고 즐거워야 할 토요일도 그리고 이렇게 따사로운 봄 햇살이 한가득 품은 날에도 그리고 이웃의 길거리에 피어있는 벚꽃 나무길을 거닐 때에도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모란봉 꽃 이파리를 하늘하늘 바라볼 때마다도요. 아버지가 그립고 또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왼종일 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깨어났을까? 왜 아버지라 부르며 일어났을까? 아버지는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혹시 아버지가 꿈속에서조차도 저와 여동생이 나쁜 짓거리 하는 거 보고 훈육을 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그렇게 정겨운 분이셨는데 글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어머니가 깼을까봐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곤히 잠드신 거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소스라치 놀라면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곁에서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랄까 좀 어머니한테 또 걱정 아닌 걱정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만약 하나 제가 낮잠을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깨어났을 때 제 맞은편 앞에서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그 리모컨을 들고 TV를 돌려보시다가 하들짝 놀라 깨어난 저를 보고 놀라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염려도 됐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께서도 곤히 잠이 들어 계신 경우였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말이죠. 어렸을 적에 항상 일요일 12시 이후 기점으로 어머니랑 저 그리고 여동생과 아버지가 항상 낮 시간에 그렇게 하염없이 잠을 잤었습니다. 일요일마다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점심시간 땐 엄마와 아버지와 항상 특별 음식을 먹었답니다. 중국 요리라고 하는 짜장면을 시켜 먹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맛스럽게 요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의외로 주말 요리장이 되어셔서 요리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까지 어머니가 계속 밥을 안 드시고 계신 걸 제가 나중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아침밥 안 먹어요? 안 먹었는데 저녁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자고 있을 때 오전에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양해 구하고 저 밥 좀 먹겠습니다 어머니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욱 된장국이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밥통을 열었는데요. 세상에 어머니가 식사를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참 하루 한 끼 먹기가 왜 이렇게 무겁고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안방 사이로 주무시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 라고 소스라치 깨어났던 그 목소리를 들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여동생네 또 어김없이 아이들을 보러 가는 그 길거리에서 저는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들통을 또 본 겁니다. 내가 며칠 전 어제만 해도 아욱된장각을 맞아 다 먹었는데 저건 뭐지 하고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어머니께서 항태 북엇국을 끓여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란 밥공기에다가 국물 하나 또르륵 따라서 마셨습니다.
근데 그거 먹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잔치국수를 항상 잘 해드렸습니다. 저는 늘 항상 비빔국수를 해서 버무려 먹었긴 했지만요. 근데 그 황태국을 먹는데요, 아버지에게 차려드렸던 잔치국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다음 달 4월 말일쯤 되면 4월 초파일인데요, 그날은 아버지가 생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생신을 좀 차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역국은 아니더라도 잔치국수 하나 제대로 차려서 아버지가 마지막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이 방 문 앞에다가 잔치국수 하나와 그리고 소주 한 병 사갖고 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소주 한 잔 좀 기울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데기도 좀 사갖고 와서 번데기탕 좀 맛깔스럽게 끓여서요, 아버지한테 한번 배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나쁜 사념인지 원념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은 곱게 잘 돌려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련과 그 애타는 마음과 그리움 때문에 그런지 쉬는 휴일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온종일 아버지를 보았고, 또 꿈을 2번 연이어 다시 잠이 들어 깨웠을 때도 아버지를 보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누군가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꿈자리에서 깨어나면서 아버지라고 꿈에서 깨어났던 휴일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빈자리가 이렇게 큰 공허한 벤치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셨죠? 저를 꿈에서 깨어나서 꿈속에서조차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르릉을 떠시며 저를 깨우신 건 아닌지 하는, 어떻게 보시면 수호해 주셨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꿈속에서조차도요, 아들이 나쁜 길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꿈속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또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런 말 몇 번 해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로또 1등 당첨되거나 아니면 연금 받고 1등 당첨되면은, 혹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한순간이 찾아온다면 아버지한테 맛 좋은 정종술 하나 따라 드리고, 아버지가 살생전에 제가 항상 같이 함께 했었던 순대와 간 혹은 번데기탕이나 그런 걸 좀 기울여 드리고 싶다고, 따사로운 봄날이 다가오면 딱 그러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처럼 눈부시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한가득 품은 이런 날에 아버지 빈소에 공동 낙골묘에다가 후리지아 꽃이라고 하는 노란 꽃잎이 핀 꽃을 하나 얹어놓고 싶었는데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불리는 그 무거운 마음에 어머니와 저는 어찌저찌해서 일일 일끼 하루 한 끼도 겨우 먹고 또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이 가난이 참 사람을 더 초췌해지고 비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조차도 나쁜 짓거리 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도 아버지께서 제 곁에서 여전히 불효령 아닌 불효령을 하시면서 저를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꿈에서 아픈 모습이 아닌 목소리로나마 저를 깨워주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음 또 일요일에라도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아니더라도 몇 번이고 제 꿈에 나타나시면요,
저와 함께 꿈속에서 먹으면 감기 걸릴지 모를지언정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아버지와 가고 싶은 여행지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할머니와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이북 북녘 땅도 꿈속에서만큼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혼잣말 에세이는 아버지! 라고 부르며 꿈에서 깨어났었던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빠, 꿈속에서 또 만나요.